제가 답답하다는 게 그거죠. 사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결혼 준비할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그 월급을 열심히 모은 거는 제가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집을 못 사고 계십니다. 혹시 후배들 커피를 안 사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안 사주긴 했죠. 아니 뭐 얻어먹은 적은 있습니다만. 흔치는 않지. 방송 출연 되게 떨리네요. 한번 쳐주시고 세 명 박수 치라고. 이거 아 그래? 제가 할게요. 네. 하이 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백인미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또 낯선 구도에 앉아있는데 혹시 놀라셨나요? 오늘 청약 특별편 바로 아닌 3편인데요. 모든 무주택자의 꿈, 바로 서울 청약 당첨이겠죠. 올해 시작과 동시에 첫 분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첫 분양 사례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과연 이 생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이라는 게 가능은 한지 집을 절실히 찾고 있는 신혼부부이자 부동산부 기자인 유병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훈 선배 안녕하세요. 유병훈 기자입니다. 그 집이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고요.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됐나? 4개월 정도. 와이프가 사준 넥타이 메고 왔어요. 네. 오늘 컨셉이 약간 애처가신 거. 공처가죠.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일 큰 이유는 역시 돈이죠. 아파트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년 전에 본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갭이 한 1, 2억 정도 했었어요. 네. 이게 결혼할 때쯤 돼서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갭이 7억까지 뛰더라고요. 실거주가 힘들면 갭 투자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까지 무주택. 좀 서러우신가요? 많이 서럽죠. 서울에 오랜만에 큰 청약이 나왔어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근데 이거 할까 말까 좀 사람들이 좀 아리까리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로 서울에 이 정도 대규모 세대의 메이저 브랜드가 분양을 한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자이면은 사실 뭐 손꼽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천세대, 천가구 이렇게 대형 가구들도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규모가 있고 브랜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경우죠. 전용 84제곱 이상의 경우에, 초과의 경우에는 이게 추첨인데 추첨이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기대봄직하거든요. 이게 꼭 가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넣을 이유가 딱히 있나, 그런 조건을 갖춘 분양인 것 같아요. 이게 저가점자들한테는 좀 기회다, 이 단지가,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확실하죠. 일단 자이가 짓는 거고 우이신설 경철이죠. 네네네. 그 306이 단지 문자 그대로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그냥 바로 앞에, 코앞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다는 게 서울에서 흔치 않은 또 메리트잖아요. 시청이나 광운까지는 아마 한 30분에서 1시간 안쪽으로 단지 500m 거리 안에 4호선 미아역이 있더라고요. 4호선을 타도 이제 시내랑 이제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의도나 강남 가기는 힘들어요. 멀리 본다면 강북횡단선이 생기기 때문에 우이신설 경전철을 타고 강북횡단선을 타고 청량역에 가서 GTX를 타면은 2번 갈아타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도 좀 그 동네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추억이 깃든 곳이긴 하지만 아직 좀 개발이 필요한 곳이기도 맞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예전에 서민 체험한다 그때 갔던 곳이 이제 지금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있는 사면동. 네. 동네예요? 그 옥탑방이 이제 그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네. 사면동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바꿔 말하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에 대한 포텐셜이 크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인간의 정비 사업들이 쭉쭉 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큰 주거단지가 형성이 돼요. 그쪽부터 시작해서 바로 아래 미아 뉴타운이 있고 그 아래 또 기름 뉴타운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강북권에 굉장히 큰 주거단지가 생기는 건데, 여기 지금 이번에 분양하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이게 이제 좀 1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가점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 좀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법할 것 같습니다. 여윳돈 없죠. 있으신가요? 전세자금 빼야 되는데 네. 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당첨이 될 확률은 좀 얼마나 될까요? 좀 솔직히 경쟁률은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복권 긁는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복권을 긁어야 당첨 확률이 생기잖아요. 아예 안 하면 0%인데
그래도 0.03%라도. 평형은 혹시 어디 넣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억 이상이 중독 말선일 텐데요. 그래서 한 37% 정도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84제곱을 넣을 수 있으면 84제곱을 넣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삼양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가 변수인데 84A가 101동, 104동, 105동에 그 삼양역 근처에 있는 동들이더라고요. 다른 평형 같은 경우에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에 네. 있더라도 당첨이 되면은 그거보다 먼 동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 평형 2에 한해서는 삼양역에 가깝기 때문에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쪽 입지의 특징이 42제곱이나 38제곱들이 꽤 있어요. 사실 입지만 생각하면 여기도 할만한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넣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와이프가 살고 있는 신혼집이 59제곱인데 여기도 가끔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와중에 그거보다 더 줄인다는 게 삶의 질의 후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 어제 확인이 됐는데 여기 처음 밝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네. 그 갓난아기까지 이제 세 식구가 살기에 뭐 38이나 4일 살기에는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누가 관심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재개발로 세워진 아파트이잖아요. 이 배치를 보니까 고층이나 뭐 좋은 라인들을 이미 그 조합원들이 좀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지금 저층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선배는 그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청약을. 저는 사실 고저층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는데 뷰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동네를 잘 아는데 그 동네가? 네, 그래서 일부동 일부 고층 호수의 경우에는 북한산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산도 굉장히 아름다운 국립공원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마운틴 뷰라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출퇴근을 생각하는 어떤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한다면 굳이 고층에 대해서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일반 분양으로 나온 저층이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 지금 전망은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50 후반에서 60점 초반대를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59제곱은 60 후반, 84제곱은 이게 필요한 현금이 한 4억 이상 정도 되는데도 그래도 60 초반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또 112제곱은 65에서 67점이 안정권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답답하다는 게 그거죠. 이게 뭐 사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제 나이 때 30대 초중반이 돼서 결혼 준비할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벌어놔봤자 극소수의 전문직이 아니면은 자력으로 집을 살 수는 없고 청약을 노려야 되는데 일부 특공을 제외하면은 사실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무섭고 애를 낳기가 무서워지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선택을 하셨네요. 뭐라도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와이프한테 많이 미안하죠. 준비되지 않은 남자라. 점점 사죄 방송에 가까워지고. 미안해. 다른 신혼부부들도 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제 선배한테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하실 건지, 그리고 평형은 뭐 어디에다 넣으라고 조언을 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차피 실거주 위주의 시장을 만들어놨고 차익 노리고 2년 있다 빠지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정말 길게 본다면 그냥 깔고 앉으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문제점은 돈이 없다는 게 문제지 다른 거는 그렇게 큰 변수일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 평형을 지원하게 되면 만약 2세가 있고 3명 이상의 가족이라고 하면 5제곱 이상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내를 해야지, 돈 없으니까 해야지 하는데 그쵸. 돈이 없으면 감내를 해야죠 하는데 선배 표정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제가 감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세 계획이 없는 딩크 부부거나 1인 가구의 경우라면 38제곱이나 42제곱 되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봐요. 의외인 게 역세권 프리미엄이 소형 평수가 좀 더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대형 평수는 좀 안쪽으로 배치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뷰가 그렇게 좋은 뷰가 아니다 보니까 단지 안에 조경이 가장 예쁠 것 같아요. 단지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안에 조경을 볼 수 있는 거를 좀 내부로 배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선배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여기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말이죠. 벌써 이 뿌리가 올라가셨어요. 전세 줄 거예요. 네. 제가 회사가 여기가 광화문이긴 하지만 취재 때문에 이제 강남이나 아니면 여의도 갈 일이 굉장히 좀 잦은 편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남이나 여의도 가기에는 아직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입지이기 때문에 실거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돈이죠. 지금 여유자금이라는 게 지금 5구제곱 기준으로 4.4억이 필요하고 전세를 만약 주면은 이제 갭이 2.5억이 정도 되고 8호제곱의 경우에는 6억 7천 6억 7천이고
이제 또 이것도 갭을 이렇게 전세를 주고 네, 갭을 네. 한다면 4억 5천인데 이 돈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전셋집에 묶여있는 돈이 워낙 커서 일단은 전세로 주고 나중에 좀 뭔가 숨통이 트이면은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생기면 그때 실입주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당첨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되더라도 아마 실입주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게 84제곱이 전세를 줘도 현금이 4.5억이 필요하단 말이죠.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현금 4억 5천을 들고 시작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출을 껴도 사실 요즘은 4억 5천만 네. 원이 쉽지 않지. 근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높을 거라는 예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이게 지금 혼조세인데 이거 왜 그러는 건지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게 지금은 수요량이 준 거지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고 싶은데 이거저거 환경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것이 많아서 지금 가격이 혼조세라는 거고 저만 하더라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시장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평촌 자이 아이파이코 최근에 있었죠. 대출이 안 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1순위 기준 11대에서 15대 정도. 되게 인상 깊었고 이제 지금 기사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인천 송도예요. 비슷한 입지의 두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대출이 가능하냐 여부로 흥행성적에 굉장히 갈렸단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송도 자이더스타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9억이 넘어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당첨을 해놓고도 미계약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더샵 송도 아크베이 여기는 또 이제 10만 원 차이로 9억을 피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돼서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하고 싶은데 못해서 지금 밑에서 기저에서 용암이 들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열풍이 매매 시장이 아니라 청약 시장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배 마음에서 이제 그 용암이 들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일단 얘기. 사네요. 근데 선배가 계속 도전을 청약에 이제 도전을 하실 건지 이 여부로 청약의 열기를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선당 후보.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한다.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심해지고 해서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이제 지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그나마 현실적인 가능성이 이렇게 청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서울에 직장이 있고 서울에서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약 말고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빌라도 엄청 뛰었잖아요. 등기 치는 날까지는 청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장 나왔는데 이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방송 출연 되게 떨리네요.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등기 치는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도 이제 무주택자가 빼놓을 수 없는 찬스이기 때문에 임장 영상에 더불어서 특별히 좀 어렵게 게스트를 모셔서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왜 웃으세요? 다음 임장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